벌써 마지막 장에 그저 기는 그 이름. 오래된 얘기를 다시 꺼내요. 네, 안녕하세요. 미니 앨범 러브스토리 4시즌 프로젝트 개로 엘프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슈퍼주니어 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하트를 많이 날려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6시에 공개된 연애소설을 끝으로 사계절 프로젝트 개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사계절 프로젝트로 발매했던 곡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 그리고 엘프와 함께하는 이런 몇 가지 코너까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컴백 라이브 방송 자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잘 들리면 뭐라고 하죠? 잘 들리면 규를 외쳐주세요. 큐. 네, 잘 들리면. 자, 과연 들릴까요? 안 들리나? 들릴 거라고 믿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 개를 제가 재작년 2020년 여름을 시작으로 그 드리밍이라는 노래를 시작으로 여름 노래, 그다음 가을, 내 마음을 누르는 일, 겨울의 마지막 날에, 봄, 커피, 그 다음 여름, 투게더, 그리고 이번 마지막 노래를 장식하는 느낌으로 연애소설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원래 처음에는 1년만 간단하게 하고 가려다가 저희 회사 우리 동료분들의, 직원분들의 간언으로 제가 또 조금 더 연장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또 받아서 그럼 제대로 한번 조금 더 이렇게 연장을 해봅시다 해서 조금 더 이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게 됐는데 팬분 여러분들께서 좋은 또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로 남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런저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어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어느 차트에선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다고. 참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그 차트가 제가 자주 쓰는 차트긴 한데 그 차트를 제가 중학교 때부터 쓰던 차트거든요. 그때 거기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노래 나오는 곡마다 명곡이라고 해주셨고요. 제안해주신 분 사랑한다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파란색 하트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최근 이번에 낸 앨범이 미니 앨범 4집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신곡을 원하셨을 수도 있는데 전 딱 이 한 곡으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노래 제목이 너무 이쁘다고요. 그리고 앨범은 아마 솔로 앨범은 이번 곡을 마지막으로 또 언제가 올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들께 좋은 곡을 선물해 드리고자 계속 쟁여놓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앨범 활동도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시간 여건상 다른 여러분들께 좀 더 재미를 드릴 만한 콘텐츠를 많이 못 찍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준비를 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근황 토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첫 번째 코너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앨범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네, 앨범 소개에 앞서서 저의 이번 앨범을 기다리시면서 아마 이 앨범은 이런 퀄리티일 것이다, 이 정도일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평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대를 해주셨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판넬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죠. 원래 제가 뷰티비에서 할 때는 진짜 대충대충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카메라만 지금 지미집이 있어요, 여러분. 지미집이 있고 카메라가 되게 많이 한 4-5대 있고요. 조명도 제가 나중에 버블이든 올려드릴 테니까 조명이 한 15개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공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 판넬이 또 준비가 돼 있죠. 네, 눈물 나도록 아름다웠던, 그렇습니다. 우리 연애 소설의 가사 중에 한 부분이죠.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게 보통 책 뒤편에 이런 걸 좀 써주잖아요. 클래식엔 비발디의 사계가 있다면 가요계엔 규현의 사계가 있다. 발라규 기대했다규라고 우리 사계 요정 규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명학쌤 목소리보다 더 꿀발린 목소리, 그분은 바로 조규현. 네, 닉네임 조정뱅이랑 술 먹고 싶다 님께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좀 취한 분 같아요. 취한 상태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고요. 음반 한 장에 사계절을 담다니 과연 K 발라더다. 김마스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김마스는 뭐죠? 네, 모쏠인데도 괜히 끝내주는 연애 한바탕 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조조할인. 야, 이분은 나이가 좀 있는 분입니다. 요즘에는 조조할인 물론 있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제 나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술이 가져온 걸작으로 2022년을 시작합니다. 조 발라더. 그렇습니다. 2022년의 시작을 앨범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규현 오빠 목소리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어서 다른 멜로가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찐 연애 소설. 예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주옥 같은 기대평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 아직 이건 나오기 전에 남겨주신 기대평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오늘 시간으로 한 2시간 10분 전에 음원이 나왔는데 음원은 만족하고 계신지 참 궁금하고, 네, 참 원래 근데 이번 사계절 프로젝트가 계속 음원으로만 그리고 뮤직비디오로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또 실물 앨범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런 뭔가 실물에 대한 이런 가상이 아닌 실물에 대한 이 바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건 분명히 기다리셨던 그런 앨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기대를, 이 수많은 주옥 같은 기대평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규현의 새로운 앨범 러브 스토리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앨범은요, 홈쇼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앨범은 2가지 버전이 준비가 돼 있고요. 이건 겉에 커버가 이런 식으로, 하나는 꽃잎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눈 결정 같은 게 이렇게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직접 실물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커버를 벗기면 이렇게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이 또 다른 2가지 앨범이 들어 있고요. 이 2가지를 한꺼번에 주문을 하신다면 중복되지 않는 각각의 버전으로 전달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수많은 우리 유통해주시는 판매상에서. 네. 왜냐면 또 이게 2개 시켰는데 같은 거 2개 오면 짜증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가지 버전의 앨범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바로 이 레터 버전, 봄, 여름 곡이 삽입되어 있는
레터 버전인데요. 물론 어떤 걸 사셔도 모든 노래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열면 이렇게 봄스러운, 여름스러운 살랑살랑거리는 표지와 함께 여러분 목차가 있어요. 목차가 보이시나요? 이 목차가 무슨 진짜 소설책 보듯이 이렇게 목차가 있고요. 그 안에 에필로그가 있어요. 에필로그에다가 그리고 이 다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 도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해주가 멍한 얼굴로 입을 뗐다. 나 이 장면 꿈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야 해주야, 이건 현실이야. 뭐 이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에필로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커피, 봄 노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진들, 이렇게 포토카드도 들어가 있고요. 커피에 나왔던 그때 촬영을 했던 사진들을 이렇게 앨범 자켓으로 많이 담아봤어요. 여러분들이 못 보셨던 사진분도 있으실 거고, 커피죠. 여기서 안에 소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내용을 보시면서 아마 이 책을 보시면 이게 뭐랄까 좀 노래를 이해하시기에, 특히 뮤직비디오를 이해하시기에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있고, 이제 가을 겨울 앨범도 이렇게 살짝 열리면 여기도 목차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포토카드들. 근데 요런 게 있네요. 이게 또 요즘에 또 책을 볼 때 책갈피에 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갈피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왜 앨범을 이렇게 언박싱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언박싱을 한다는 생각으로 여기 안에는 또 이번에 부른 연애소설의 앨범 자켓 사진과 여러분들 못 보셨던 사진들이 되게 진짜 여기 책이 은근히 꽤 두껍거든요. 이 안이 다 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진과 소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서관 가면 없습니다. 도서관은 없고, 홈쇼핑 번호도 없어요. 이거는 그 앨범 집계가 되는 사이트에서 사주시면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사고 싶게 만드는 멘트라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머리카락 조금 잘랐나 봐요라고 우리 로즈마리님이 하셨는데 안 잘랐습니다. 안 잘랐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또 노래를 들으면서 들어봐야죠. 다시 한번 이 커피 페이지를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챕터 1에는 작년 4월에 발매한 커피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작년 한 해를 이 계절 프로젝트를 저의 또 켄지 누나와 함께 광화문에서 밀리언 조각을 함께 하신 누나죠. 함께 오랜만에 작업을 해보자. 1년 내내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작업 시작했었는데 그래 처음 나왔던 노래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진 않지만 그래도 커피하면 뭔가 그 향이라던가 그 커피를 마시는 그 공간에 대한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도 뭔가 되게 감성적이고 봄 느낌 나는 약간 그런 잔잔한 여운 같은, 커피의 여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데모곡을 들을 때. 프롬프트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네요. 질문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실패했던 커피 이행시를 다시 해보라. 왜 그러죠?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셨나요? 커피 마시다가 피난다. 이거 내가 안 하고 싶다니까 이거를 왜 다시 해요?
규현을 커피로 표현한다면 그렇죠.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아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해외에서는 아를 그렇게 많이 안 마신다 그래요. 아가 뭔지도 모르는 곳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닐라 라떼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진짜 자주는 안 마시는데 가끔 가다가 한 잔 마시면은 바닐라 라떼 좀 달달하게 해서 시원하게 마시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닐라 라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챕터 넘어가 볼게요. 자, 커피 다음 뭡니까 여러분? 투게더죠. 네, 작년 7월에 발매한 투게더. 네, 투게더에 대한 내용이 또 써 있어요. 해주는 매미 울음소리를 가득 채운 복도를 걷고 있었다. 피할 구석 하나 없는 여름의 한가운데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소설을 읽으시면서 또 노래를 들으시면서 뮤직비디오를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또 기억나시죠? 산뜻하게 촬영했던 또 여름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좋았던 게 이 계절 프로젝터가 다 하고서 한 1년 반 지나서 모아놓고 보니까 이런 앨범이 또 탄생할 수가 있구나. 왜냐면 앨범들은 좀 그때 한 계절마다 한 계절에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느낌이 많은데 이거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아까 커피랑 이 느낌이랑 또 완전 다르니까. 네. 투게더 무대마다 엔딩 요정 활약이 돋보였는데 못 보여준 엔딩 포즈가 있다면요? 근데 저 은근히 엔딩 포즈를 슈즈 때도 좀 그래도 좀 했고 그러니까 막 더 하고 싶은 엔딩 포즈는 딱히 없거든요. 오늘 엔딩 요정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의 투게더를 들으며 엘프와 함께 떠나고 싶은 비밀의 섬은 숲 또는 바다. 바다죠. 네, 여름에는 그래도 시원한 바다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숲에 가면 짜증만 내실 거잖아요. 숲에 가면 또 햇빛 들어온다고 덥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바다에 가서 시원하게 함께 떠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챕터는 자, 투게더 다음 뭡니까? 기억납니다. 피아노도 잘 못 치면서 피아노 앞에서 사진을 찍었었죠. 네. 우리 홍성민님께 함께 해주신 드리밍이죠. 어딨나요, 드리밍? 이게 사진들 사이사이에 스토리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드리밍의 스토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지? 네, 투게더가 스토리가 1, 2, 3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봐주시면 되고요. 그 드리밍 같은 경우는 진짜 처음으로 프로젝트 개의 여름을 알렸던 첫 주자죠. 그래서 저와 함께 오랜 시간 해주고 계신 우리 홍성민 작곡가님께서 싱어송라이터님께서 도와주셨었고요. 뮤비도 실제로 그 형이 옆에서 피아노를 치시고 저는 노래를 부르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포문을 여는 곡이었다 보니까 좀 더 기억에 남고 이 곡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제가 홍성민 형에게 콘서트에서 팬들과 같이 부를 만한 노래를 만들고 싶다. 좀 즐겁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인데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콘서트에서 함께 부르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듣는 드리밍을 듣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규현이 오늘 꾼 꿈은 나 꿈 꿨는데 요즘 꿈 자주 꾸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꿈이. 그래서 일어나면 나 이거 이따가 생각해야지 하고 하다 다시 잠드는데 기억이 항상 안 나요. 그것도 저는 꿈을 어떤 걸 꾸냐면 진짜 쓸데없는 꿈만 꿔요. 예를 들면 제가 축구 선수 메시가 된 거예요. 규씨가 돼가지고
골을 많이 넣는 뭐 이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꿈 있죠. 네. 뭐 꿈이니까요. 희망찬 가사의 드리밍. 규현이 가장 좋아하는 가사 구절은 넘나만의 꿈을 담은 스토리. 거기 그게 제일 좋죠. 사실 팬 여러분들이 제 꿈을 이뤄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네요. 드리밍이 새해 첫 곡이었다. 떼창할 자신 있어. 드리밍 입덕곡. 네. 그러니까 계절 모아서 이렇게 아이디어 낸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도 해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곡까지 만나봤고요. 다음은 이제 넘어가 봐야죠. 이거는 또 새로운 느낌의 앨범입니다. 앞에는 좀 약간 청량했다면 뒤에는 가을 겨울. 이번 스토리 버전 앨범의 어텀에는 바로 타이틀곡이 들어가 있죠. 연애 소설이죠. 또 여기도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찍은 앨범 사진들도 좀 있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촬영을 한번 했는데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번 더 촬영을 해가지고 앨범 뭐 사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틀곡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노래 어떤 상황에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 노래는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 요즘에 독서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책 읽을 때 읽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카페 같은 데 가서 들어주셔도 분위기가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연애소설 작가라면 어떤 엔딩의 소설을 쓸 것인가? 기본적으로 해피엔딩은 안 됩니다. 왜냐면 해피엔딩은 뭔가 그 순간은 되게 남는데, 항상 제가 그동안 봐왔던 영화든 소설이든 보면 해피엔딩들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타이타닉 보면 죽죠. 그리고 뭐 제가 또 타이타닉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간에 이게 해피엔딩이 아닌 경우가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피엔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네, 어쨌든 새디 엔딩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다음 챕터로 댓글들. 뭔가 노래를 들으면 오래된 책방에서 나는 그 책들 향기가 나는 기분이라고요. 저는 그런 기분은 안 나는데. 아무튼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챕터 두 번째. 이 노래는 스토리 버전 앨범의 챕터 2는 2020년 10월에 발매한 내 마음을 누르는 일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이 곡 데모를 받은 거는 사실 2017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노래 너무 좋다. 근데 그때 제가 군복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 노래를 거의 제가 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데모곡으로. 그래서 드디어 3년 만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부를 때 참 너무 좋아요. 뭔가 딱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발라드 느낌? 그래서 이 노래는 아마 제가 가수 생활을 끝날 때까지 이 노래는 공연에서 계속 혹은 어디선가 계속 부르게 될 것 같은 그런 노래가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노래. 내 마음을 누르는 일. 녹음할 때 제일 신경 쓴 부분?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워낙 데모곡을 많이 들어서 그냥 쑥쑥 됐어요. 뭔가 거침없이. 저는 이제 항상 노래 도입부를 신경을 많이 쓰는데 도입부도 정말 수월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감성과 이런 가사 전달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곡인데 그걸 한 것 같아요.
들어주시면 되고요. 본인 마음을 눌러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화날 때 참는 방법. 이야, 마음을 눌러야 할 때.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데 참을 때요. 저 웬만하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화를 내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그냥 좀 시간이 좀 약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저도 약간 다혈질이어서 화를 내고 나중에 뒤돌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럴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는 게 필요합니다. 혼자 잠깐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 이거 내가 화내면 나중에 큰 놀림감이 될 텐데 이거 지금 화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좀 삭히는 법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챕터 넘어가 볼게요. 그렇습니다. 댓글들도 그래, 뮤지컬도 다 새드 엔딩이잖아요. 항상 최근엔 다 죽었어요. 제가 최근에 다 죽었고, 그러니까 막 역할이 누가 어디서 총 맞아 본 적 있냐 막 이런 얘기 한 적도 있고. 네, 내 마음을 누르는 일은 남자들도 좋아하는 띵곡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다음 챕터는요. 그렇습니다. 작년 1월에 발매한 마지막 날에가 엔딩 시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곡은 원래는 있는 노래예요. 가수 홍성민 님의 원래 2015년에 내신 노래인데, 개인적으로는 같이 이렇게 형이랑 술 한잔하면서 이 노래를 듣다가 좀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그 가사의 내용을 혼자 돌이켜보면서 좀 많이 눈물을 흘렸던, 그래서 이 노래가 형이 불러도 저도 많이 좀 알려졌지만 제가 불러서 조금이나마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형 이거 제가 리메이크 해도 될까요? 해서 허락을 받고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네. 리메이크 곡인데 원곡과 비슷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곡을 좀 약간 편집을 좀 했어요.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곡 길이가 막 5분이 넘어가는 곡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많이 들으려면 5분이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곡을 또 줄인 면도 있고, 그리고 또 다행히 원곡자의 허락을 받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원곡은 엄청 높습니다. 그 형이 원래 키가 좀 높아가지고, 근데 저는 키가 좀 그거에 비하면 안 돼서 키가 좀 낮고요. 뮤직비디오에서 공명 최수빈님 커플을 뒤에서 바라보는 씬이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감정을 잡았는지.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든 게, 나는 이야기꾼이다. 공명 씨와 최수빈 씨의 저 담겨 있는 그 오랜 시간의 사연을 담은 그 사연을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꾼이다라는 생각의 느낌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예정에도 없던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자주 좀 울었거든요. 그런 감정이 순간 나왔었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짝 맛배기로 이렇게 러브스토리 앨범을 좀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앨범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진짜 다 추억인 것 같아요. 그 모든 곡들에 대한 이야기를 곡당 몇십 분씩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추억이 많은데, 그 못다한 얘기는 큐티비에서 나중에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분 넘어도 다 듣겠다고요. 근데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면. 네. 저도 이제 근데 원래는 진짜 대가수분들은 5분이건 10분이건 15분이건 그냥 냅니다. 근데 저는 아직 한 중가수기 때문에 좀 약간 5분을 넘으면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1시간에 12번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분을 안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리뷰 맛집이라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댓글을 좀 볼까요? 야, 목차에 취한다. 그렇죠. 왜냐면 앨범에 목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집 갔다고요. 네. 진짜 리인님이 소설 같다고. 소설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너무 감동받았다. 일코하기 좋다. 일반인 코스프레잖아요, 일코가. 그렇죠. 이거 사실 누가 앨범인 줄 알아요. 들고 다니면 이거 앨범인지 모를걸요? 여러 권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니야, 순서대로 해도 돼. 이렇게 쌓아두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공부를 책을 저렇게, 책 더 사. 엄마, 나 책 사도 돼? 책 사. 책인 척하고 책꽂이에 꽂아두셔도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앨범을 너무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앨범을 한 분이 막 100장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셨을 텐데 처치곤란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책꽂이에 넣어놔도 들킬 염려가 없다. 인테리어 효과도 좋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앨범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코너는 세상에서 가장 냉철한 연애의 규호라고 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카페 규다방,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화가 없는 책방 규서점에 이어서 이번에 연애 상담소를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연애 상담 기가 막히죠. 엘프분들이 사전에 계절별로 주제에 맞는 연애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하네요. 제가 사연을 하나씩 읽고 여기 있네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 계절의 사연들이 있는데 봄부터 가볼게요. 일단 이게 사연에 라디오처럼 또 진행을 또 해보려면 이렇게 이게 상담도 해드릴 텐데 좀 음악도 있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따가도 라이브를 그래도 들려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서 라이브를 도와주실 연주자분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와 주세요. 네, 오늘 또 잔잔하게 또 너무 밴드를 다 구성하면은 너무 열심히 준비한 느낌이 되니까 이렇게 잔잔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순서로 하나씩 뽑아볼게요. 자, 봄이에요. 자, 연애 상담이라. 자, 안녕하세요. 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엘프입니다. 17년 동안 딱 한 번, 그것도 초등학교 때 빼고는 저에게 찾아온 사랑이 없었어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제가 짝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없었어요. 규현 오빠에게 너무 빠져 있어서 그런가? 어쨌든 겨울 방학이 되고 제가 다니던 수학학원에 학원 반은 다르지만 같은 학교 옆반인 남자아이가 들어왔어요. 옷도 잘 입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물론 마스크를 써서 얼굴은 자세히 못 봤지만 그 친구를 봤을 때 이런 게 첫눈에 반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친구 인스타그램과 서로 마팔도 하고 제가 DM도 보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답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드문드문 연락을 하다가 제가 과학학원을 옮겼는데 그 옮긴 학원에 또 그 남자아이가 다니는 거예요. 과학학원은 같은 반이라서 과학학원에 갈 때마다 옷을 예쁘게 입어야 될 것 같고 머리도 정말 깔끔하게 가고 냄새는 나지 않는지
별게 다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때 얼굴을 제대로 봤는데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그때 한 번 더 반한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는 인사도 아직 못 해봤지만 DM을 한다 하지 않았어? 2학년 때 선택 과목이 같아 같은 반이 될 운명이에요. 그래서 2학년 때 친해지고 점점 더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귀한 오빠뿐이었던 저에게도 진짜 사랑이 찾아온 걸까요? 라고. 아니, 아직 인사를 안 했다고요? 아니, 같은 반 DM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같은 반이잖아요, 과학학원에. 그러면 인사를 안 하나? DM으로만 인사하고? 이게 왜냐면 들었어요. 요즘 10대들은 우리가 자주 쓰는 메신저 뭐 카톡이나 뭐 이런 텔레 이런 것도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DM으로 패매? 뭐 DM? 뭐 이런 걸로 연락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왜 그걸로 연락을 하지? 근데 DM으로는 연락을 하는데 실제는 인사 안 한다고? 그러면 DM으로 인사를 하고 실제로 봤을 때는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너무 이상한데? 와, 이거 너무 속상한데요? 이분은 슬픈 노래를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이게 뭔가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예. DM 보낸 사람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해요. 와, 나 상상도 못했네, 그건 또. 대화를 막아 놓는다고. 그래서 학원에서 DM을 보내는 거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상황인데, 그래요. 언젠가는 실제로 인사를 하시길 바랄게요. 근데 만약에 혹시 이분이 일단 달달한 것부터 하는 곡 들려드릴게요. 너무 비관적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말을 너무 많이 했어.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이분께 풋풋하게 또 봄 노래를 제가 골랐으니까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기쁜 마음으로 봄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릴게요. 커피 들려드릴게요. 커피만 시킨 채 너는 관심 없어. 봄볕 내리던 탁자에 괜한 날씨 얘기와 같이 싫어하던 친구 소식도 꺼냈지. 네 맘은 딴 곳인데 그 사람 얘기에 이제서야 웃는 너를 언제부터인지 사랑하고 있어. 차가운 커피잔에 그 커피잔에 아무런 향기가 없어. 쓴 한 방울조차 요즘 멍 때리는 너를 보면 그 커피잔에 나는 없어. 네. 마이크 이거 안 들고 해도 되죠? 네. 그분과 언젠가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같이 커피 한 잔을 하시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실패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마스크 써서 얼굴 못 봤다고 하셨죠? 마기꾼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 좋습니다. 다음은 여름 사연을 한번 이어서 댓글 좀 읽어볼게요. 그렇습니다. 10대는 부끄러움이 많아. DM 보낸 사람이라고 인사하면 안 되나? 놀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간에 꼭 좋은 인연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여름 사연은 가볼게요. 밤에 집까지 데려다 주던 그애, 한 번은 며칠 가족 여행 간다며 살짝 안아주던 그애, 동아리실에서 비밀 연애를 즐기며 내 손을 잡던 그애, 실내 아이스 링크장에 갔을 때 내가 스케이트를 너무 잘 타는 바람에 자기가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로망을 깼다며 장난치던 그애, 영화 보러 갔을 때 영화 대신 나를 빤히 보던 그애, 나에게 마카롱을 사주고 싶었는데 문을 닫아서 속상하다던 그애, 자기랑 같은 학교 가자며 한숨 쉬던 그애, 좋아했던 만큼 여름의 태양처럼 뜨겁게 남아있는 그때의 샵 추억. 야, 이거 행복했겠다. 그러니까 동아리 사람을 만난 거 아니에요? 비밀 연애로. CC잖아, CC. 어머나. 근데 그때 추억이라는 거 보니까 옛날 일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추억이라는 얘기겠죠. 네. 이게 너무 좋네요. 지금까지도 이 분 사연자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께는 달달한 노래 들려드려야죠. 갑시다. 햇살 속에 반짝이며 넌 미소 짓고 있어. 눈부시게 너무 아름다운 널 보면서 난 눈이 멀어 버렸어. 떠나자듯 네 비밀의 섬으로 처음 만난 별의 이름 짓고 머물러. 알잖아 we stick together and be so forever. Let me shake it for summer. 내 눈 속에 너만 있겠지. 뜨겁던 여름 기억 속에 내가 싱그러운 빗방울 될게. 난 매일매일 우유 행복하고만 싶어. 네, 참 제가 이렇게 앨범 안에 이렇게 밝은 노래가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네, 참 기타의 목소리가 찰떡이라고요. 그리고 원래 이어서 이제 가을 사연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도 여름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 곡을 더 들려드릴게요. 지금 조명이 원래 15개가 있었는데 4개가 꺼졌어요. 약간 어두워진 거 이해해 주시고. 여름 노래. 여름 사연. My father was born in a really small town. He moved to another city. He was 9 years old. One day, he saw his neighbors, a girl running with a chicken in her arms, called his attention.
He said, I will marry that girl. They married 18 years after that. She is my mother. 라고 뭐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님이 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신 분이 이렇게 뭐 어머님이 되셨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잘 해석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희망찬 노래 왜냐면 결혼을 하셨으니까 너무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 되게 어린 시절에 아버님께서. 그래서 희망찬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까맣게 변해버린 어두운 세상에 하얀 펜을 잡은 꼬마 녀석이 다시 한번 나를 불러 그칠 것 같지 않은 무서운 비가 한 번 크게 울고 사라질 때면 날 비추는 너를 느껴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잖아 혼자서 몰래 울고 있었잖아 한참을 지나 눈 떠 깨어보니 날 반기는 저 햇살은 넌 나만의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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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높은 내 dr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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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가득하게 널 위한 노래를 할 거야 넌 나만의 꿈을 담은 스토리 저 밝은 햇살을 닮은 dreaming 설레는 내 가슴에 널 부둥켜 안아줄래 네. 힐링 된다고. 떼창을 또 하셨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세계문화유산임.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어쨌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다음 계절 넘어가 볼게요. 가을로 가야죠. 가을의 주제는 권태기 그리고 다툼 그렇습니다. 가을에는 좀 우울한 게 제 맛이에요. 가을이 제가 좀 좋아하는 계절이거든요. 만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싸우던 때 잘 맞는 만큼 사소한 것으로도 투닥투닥 길거리에서 소리 내며 싸우기도 하고 남친 친구 앞에서 대놓고 싸우기도 해서 오죽하면 남자친구의 친구가 보면서 너네 또 싸우냐? 라고 할 정도였죠. 그러다 결국 서로에게 권태기가 왔어요. 나중에 생각하다가 깨달은 거지만 그 당시엔 서로가 서로에게 권태기가 온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지치는 마음이 컸고 그 마음을 말 안 해도 알아주길 바랐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라는 것을 알려주듯 오히려 더 서운함만 커지고 부딪히는 일만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두 분이 좀 그랬던 것 같아. 이게 매일매일 싸우는 커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한 번도 안 싸우는 커플도 있고 매일 싸우는 커플들이 있는데 사실 매일 싸우는 커플의 좋은 점을 굳이 생각해 본다면 금방 풀려요. 매일 싸워도 싸우자마자 화해를 하고 막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관계는 아닌데 그러다 권태기가 또 왔다고
근데 지금 결국 헤어지신 건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헤어지셨나요? 그건 몰라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헤어졌다면 그분은 우리 사연자님의 짝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 또 좋은 분이 나오실 테니까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이분을 좀 이제 마음속에서 떨쳐내시라고 이 노래를 불러드려야겠습니다. 내 마음을 누르는 일. 쓸쓸하게 남겨진 한나도의 작은 별 하나 잊지 못해 나처럼 너도 머물게 된 걸까. 시간마저 멈춘 외딴 곳에서 그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날 잘 몰라도 돼요. 더 바라지 않을게. 멀리서 널 바라보며 해줄 수 있는 게 참 별거 없어서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 다가가고 싶고 널 안고 싶은 내 마음을 누르는 일. 참 제가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냥 부를 때도 너무 좋고 많은 이제 사실 제가 원래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가수가 좋아하는 노래랑 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긴 한데 많은 분들도 자주 들으시면서 뭔가 스스로 항상 사실 뭐 화나는 걸 누르는 일은 아니지만 이 사랑에 대한 뭔가 어쨌든 간에 마음을 누려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월의 가을을 맛봤다고 또 해주셨고요. 네. 사피엔스 읽을 때 딱 좋은 노래였네요. 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앨범이 두 버전이 이어지는 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앞은 봄, 여름, 뒤에는 가을, 겨울 이렇게 앨범은 이어집니다. 댓글 아래로 아직도 해피엔딩 얘기하고 있네? 이거 되게 이거 많이 예전 거구나. 어쨌든 이게 채팅을 워낙 많이 쳐주셔서 이렇게 약간 댓글이 밀렸나 봐요.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겨울 사연 뽑아봐야죠. 아이고 근데 오늘 사연 주신 분들이 다 사연을 좀 쓸 줄 아는 분들이에요. 뭔가 느낌이 있어 다들. 이거 오케이. 그래 뭔가 라디오 하는 기분이네요. 야, 이 장문입니다. 역시 겨울은 장문이에요. 와, 보이세요? 장문. 이야, 이게 구구절절해지거든요. 사실 이게 슬프거든요, 정말. 추운 겨울의 끝자락. 제 생일 즈음에 이별을 했었어요. 제 생일은 오빠 생일의 3일 뒤라. 이분은 1월 31일 생이시군요. 더욱 그 주간을 매년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곤 했는데 이별 시기가 맞물려서 한동안 싱숭생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거리 연애여서 매일 연락은 하지만 만나는 일은 뜸했는데 그가 제 생일을 축하해주러 제게 왔었어요. 얼마 전 생각 차이로 다툼이 좀 있었던 터라 만나서도 서로 억지로 분위기를 풀려하는 게 느껴졌어요. 둘 다 가면을 쓴 채 마주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얘기하다가 헤어졌고 결국 얼마 안 가 이별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는 자신이 사랑받고 싶어서 참았고 저는 그를 사랑해주고 싶어서 참았던 게 서로 쌓이고 쌓여 결국 터진 것 같더라고요. 이 인연은 안 좋은 추억이 아니라 성장해 갈 수 있는 만남이었다는 생각에 아직도 종종 그리워한답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이 이야기에 미련과 후회가 있다면 그건 시기에 대한 거예요. 오빠의 생일과 제 생일을 온전히 행복으로만 가득 채울 수 있는 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미리 생일 축하해요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별을 맞이하신 우리 사연자분의 사연이었는데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되게 배려해주는 커플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연만 봐도 느껴집니다. 그래요. 안 좋은 추억이 아니라 성장해 갈 수 있는 만남. 맞아요. 이게 이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본인의 연애라든가 누군가를 만남을 생각함에 있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애로 남았을 거라고 저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사연을 그렇습니다. 또 사연이 안 읽히면 속상하단 말이에요. 네, 겨울 사연 하나 더 읽어볼까요? 전 남자친구가 제 첫 남자친구였는데 그래서 제 생일도 처음으로 같이 보냈었어요. 생일에 다 관련이 있으시네. 그래서 생일이 되면 그날 같이 갔던 장소, 음식들이 생각나요. 추운 겨울이었지만 이태원 경리단길을 같이 걸었고 맛있는 타코를 먹었거든요. 참, 경리단길 걷다가 나온 점집에서 사주랑 궁합도 봤었어요. 기억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궁합 점수가 80점 정도였다라는 것과 제가 남자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사주였다. 네, 이별은 이듬해 봄에 했지만 이별 후에 생일에 했던 데이트가 가장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후로 생일을 같이 보낸 남자친구는 없었지만 술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으며 매해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남친이 첫 남친. 또 사주도 받고 남자친구한테 도움이 되는 사주다.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분은 실수하신 겁니다. 큰 도움이 되는 우리 사연자분은 이렇게 그래도 누구 때문에 이별했는지는 안 써 있으니까 사연자분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참 겨울 그러니까 왜 항상 이별은 겨울에 하는 느낌일까요? 뭔가 좀 뭔가 봄이나 여름엔 이별 잘 안 하지 않나요? 하나?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런 이별은 겨울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어쨌든 간에 기타로만 진행되는 마지막 날에 정말 쉽지 않은 꿈이었나 봐. 방금 네가 내 어깨를 살며시 도닥이며 잠들 때까지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나를 끌어안아주던 그래 우리 오늘 이별한 거야. 이제 모든 기억 아픈 추억
사람 따스했던 그대 손길 뒤로 한 채 모른 척 또 다른 곳을 찾아야 해. 피곤한 눈 비벼가며 그댈 찾던 혹시 어디 다칠까봐 맘 졸이던 그런 내가 네 옆에 없을 거야 이제. 그러니 마음 굳게 먹어야 해 그대. 조금이나마 제 노래로 여러분들의 사연에 위로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우리 냉철한 연애의 규호 코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사연 보내주신 모든 엘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이 사연들이 은근 되게 뭐랄까 좀 다들 연애를 엄청 많이 하시네요. 다들 연애를 엄청 많이 하시고 이제 제 노래를 좋아하실 만한 그런 환경이 잘 구성돼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분 좋을 때도 제 노래 들을 때가 있고 또 근데 제 노래 중에는 좀 약간 이별하고 나서 슬픈 감정을 담은 노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별을 응원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을 이 이별을 하셨더라도 제 노래로 많은 위안을 받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지금 이게 제 채팅을 워낙 많이 쳐주셔서 지금 여러분 채팅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공명씨 최수빈 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8시 34분 채팅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팅을 잠깐 껐다 켜야겠다. 껐다 켜도 되죠?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기타 너무 좋다고. 네. 기타 너무 좋다 그러네요. 네. 피아노 사망이라고. 당신은 당신은 이런 음악이 없어도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네. 어떤 연애 소설을 추천하냐? 사실 전 연애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연애 소설을 처음으로 읽어볼 예정이고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 노래 음원은 들어주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네, 연애하고 싶어지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자, 이제 채팅 따라잡았어요, 여러분. 나는 당신이 악기 없이도 훌륭히 노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안드레이 씨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임지원 님이 그는 좋은 피아노였습니다 라고. 이제 따라잡았습니다, 여러분. 자, 무반주도 잘할 거야. 라방 하니까 조트름이 생각난다. 사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 아까도 트름 했습니다. 노래 부르는 중간에 여러분들 몰래 여름 노래할 때. 네. 스밍 양손으로 돌리고 있다. 우리 엄마가 요즘 오빠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요. 네. 연애 팁 주세요. 19년 인생 모쏠이에요. 다희 씨 지금 푸사가 제 얼굴이거든요. 푸사를 내 얼굴로 하니까 연애를 못하지.
남자친구 얼굴로 바꾸고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 유튜브구나. 유튜브는 제 얼굴 해도 돼요. 나만 못하는 연애. 아, 채팅 들켰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신곡 3시간 13분 전에 나온 신곡 연애소설을 듣기 위해서 다들 모이신 걸 텐데 제가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라이브로는 최초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근데 처음 공개인데 참 신기하게도 피아노와 기타로만 첫 공개를 피아노와 기타로만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따뜻한 이런 집구석에서 볼 수 있는 가정적인 느낌으로다가 할 거니까 연애소설 저희가 전 세계 최초 라이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밤이 조금씩 차가워질 때 혼자 걷는 게 오늘따라 눈물이 나네요. 아주 오래된 소설을 꺼내요. 처음부터 다시 읽어본 얘기가 왜 다르게 느껴지는지 때 묻은 첫 장을 넘겨 고전 속의 주인공 그들처럼 우리 기억을 다시 써볼까 해. 특별할 것 없던 사소한 너의 하루와 뒤척이던 긴 밤도 모든 게 사랑이었단 걸. 낡은 연애 소설의 가장 첫 페이지에 너의 이름을 빌려 쓴 눈물이 나도록 아름다웠던 나 너만 사랑했었던 오래된 얘기를 다시 꺼내요. 밤은 조금씩 길어지는데 아직 내 안에 살고 있던 시간은 여전해. 작은 먼지 쌓인 나의 책상에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는 얘기가 너에게도 읽혀질런지. 구겨진 기억을 꺼내 이젠 조금 바른 너의 사진도 아직 여전히 연인인 듯한데 조금씩 더 길어진 저녁 그림자에도 발걸음이 멈추게 하는 건 너뿐이었단 걸. 낡은 연애 소설의 가장 첫 페이지에 너의 이름을 빌려 쓴 눈물이 나도록 아름다웠던 나 너만 사랑했었던 오래된 얘기를 다시 꺼내어 너의 이름도 그 얼굴도 쓸쓸히 느껴지지 않도록 나 기억할게 내 안에. 벌써 마지막 장에 그저 기는 그 이름. 낡은 연애 소설의 가장 첫 페이지에 너의 이름을 빌려 쓴 눈물이 나도록 또
네. 연애 소설 이제 또 좀 원래 풀 오케스트라에다가 이렇게 화려한 원래는 좀 MR인데 오늘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소하게 이야기하면서 해보려고 또 우리 죽음에서 돌아온 피아노와 너무나도 감미로운 이 기타와 함께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괜찮으셨죠? 지금 많이 울고 계십니다. 예, 진짜 너무 좋다라고. 지금 많이들 시청해주고 계시네요. 너무 파란 하트를 많이 남겨주고 계시고요. 갑자기 헤어지고 싶은 노래라고 또 댓글을. 네. 이런 감사한 댓글들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 고막도 행복해합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이렇게 신곡을 또 들려드리고 엘프분들과 시간을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나눴잖아요. 어느새 1시간 20분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트름한 거예요. 이게 트름한 거고. 아무래도 직전에 돈가스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배가 좀 불러야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또 이제 프랑켄슈타인 2시 반 공연이 예정이 돼 있어서 또 가서 무건수행을 좀 하다가 내일 또 멋진 공연을 보여드려야죠. 네, 오늘 저의 이렇게 러브스토리 미니 앨범 4집 발매를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엘프 여러분들 진심으로 너무 고맙고 즐거웠습니다. 네, 이제 컴백 라이브를 이렇게 해봤는데 원래는 좀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항상 앨범을 이번 계절 프로젝트 할 때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 여건도 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준비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실물 앨범과 함께 여러분들께 오늘 이 컴백 라이브가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악 방송도 예정이 돼 있고요. 스케치북 촬영도 오늘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음악 방송도 많이 방송 잘 응원해 주시고 네. 제 노래도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무실 때까지 내일 일어나서도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러브스토리 앨범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앨범을 준비해온 여러분들의 연애소설의 주인공 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낡은